전자기 유도에서 지난 시간에 했는 게 전자기 유도라는 게 뭐냐 라는 건데,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전자기 유도를, 그쵸, 일상생활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발전기 원리입니다. 그죠? 에너지 전환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전자기 유도는 무슨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다.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원리를 간단하게 서술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출현 대상물이 두 종류 이상이어야 되죠. 반드시. 누구누구 있어야 돼요? 자석이 됐건 전자석이 됐건 기존의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는 어떤 자기력 근원체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주변에 도선이 하나 있을 경우, 그래서 걔네들이 가만히 그냥 상대적 위치가 정지해 있는 상태라면은 아무런 현상도 안 일어납니다. 주의할 점은 전자기 유도에서는 전원 장치는 없는 상태죠. 그랬을 때 도선을 움직였건, 뭐 도선 또는 코일입니다. 도선 또는 코일을 움직였거나 아니면 자석만 움직였거나 아니면 둘 다 움직였거나, 어쨌든 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돼? 도선이나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화할 경우, 이때 말을 한번 줄여볼까요? 자기력선의 개수,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 그 코일과 또는 도선의 자기력선의 개수 변화를 어떻게 하려는, 방해 또는 억제하려는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게 전자기 유도입니다. 이때 전류가 흘렀다는 사실은 그런 전류가 발생하도록 코일이나 도선에 전압이 걸리게 됐다는 건데, 그 전압을 우리는 유도 기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시험에서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는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좀 이따가 279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을 가급적이면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유도 기전력을 크게 하면 저항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유도 전류도 어떻게 된다? 세지게 되죠. 유도 기전력이 똑같다고 할 때,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할 때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선의 저항을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 된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을 크게 하는 방법을 제가 일단 말로 한 5가지 써줬습니다. 맞아요? 네. 뭐 있죠? 첫 번째, 자석이 센 놈. 그거는 B가 클수록. 두 번째는요? 움직이는 거리가 길수록, 또는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요거 이제 거리의 개념이네. 그치? 길이의 개념. 그 다음에 코일의 가문, 코일인 경우 가문 횟수가 많다라는 것은 길이를 길게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또 그 다음에 움직이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경우. 그래서 그 각각의 요소를 전부 다 정리해서 비례하는 관계다라고 해서 상호관계를 만들어 봤더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2가지 공식이 결국엔 어떤 의미였다? 같은 의미였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 겁니다. 그죠? 그 BLV라는 식하고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하는 그 두 식은 굳이 같은 의미긴 한데 그걸 뭐 전환하는 과정을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알아두면 좋은 거고, 특히 자연계열 쪽으로 가서 물리 쪽을 할 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쪽에 어제 번호를 내가 뭐까지 했는가 모르겠네. 나 할 차례인가? 저 다 말랐네. 전자기 유도에서 1번이 뭐였습니까? 크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이었나? 그럼 2번 하면 되나? 정리는 한번 해야 되겠죠. 유도 전류의 방향. 요걸 위해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교과서 279부터입니다.
첫 번째로 좀 알아야 되는 거. 오른손. 오른 나사의 법칙 또는 오른손 법칙, 앙페르의 법칙 또는 이건 몰라야 된다. 예를 들죠. 기본 원리는 이렇게 돼요. 그림을 잘 못 그려가.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주먹을 쥐었을 때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알아볼 수 있는 정도면은 그냥 알아봐라. 알겠지? 귀찮다. 방향은 크게 두 개죠. 무슨 방향이 나오느냐 하면 엄지손가락이 지향하는 방향이 있고요. 됐니?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게 3차원적인 걸 2차원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됐니? 감는 방향.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가? 하여튼 이게 손으로 표현하자면 이거죠. 이게 있고, 그죠? 손가락이 이렇게 감는 방향. 전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씨, 됐어? 됐어? 예. 네. 전자기 유도뿐만 아니고 다 써먹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돼요. 잘 봐. 1번의 방향이 뭐가? 1번의 방향이 뭐라면 직선 전류 방향이면 2번은 뭐가 될까요? 이 중학교 때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원형자기장이 됩니다. 됐어요? 반면에 두 번째로 1번의 방향이 무슨 방향이라면 자기력선의 방향이 되면 2번은 뭐가 된다? 원형 전류 방향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 중에 전자기 유도를 얘기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는? 전자기 유도를 얘기하는 것은 2번 빙식이 됐네. 미안. 이게 1이 아니고 2가 아니고 이게 1이죠. 1. 전자기 유도를 얘기하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 이때 주의할 점이 이거예요. 이게 전자석이 됐다고 치면 뭐가 됐다고 치면? 전자석이 됐다고 치면 NS극이 어떻게 놓이게 되는 거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이 N이고 이쪽이 S극을 잡았다 이런 뜻이 돼요. 됐니? 네. 자기력선의 방향이라는 걸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기력선 방향은 항상 어떻게 된다? 어제 얘기했는 게 아니구나. 아깝게 날라간 녹화분. 그죠? 네. 자기력선의 방향은 N극에서 어떻게 돼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석 안에서는 뭐에서는? 자석 안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죠. 자기력선의 방향이.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죠. 물론 중심 자기력선입니다. 뭐라고? 자기력선도 자기력선 다발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전류다.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자기력선, 원형 자기력선.
그 다음에 이게 중심 자기력선이라면 원형 전류다. 근데 예,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 됐어요? 예. 실제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하느냐면 이거는 전류의 자기작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전류의 자기작용.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인과관계로 설명하면 얘는 이렇게 된 거고요. 얘는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주의할 점. 전자기 유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기존의 자기장이가 유도 자기장인가? 유도된 놈이야.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유도된 원형 전류인 경우 이게 유도되어서 기존의 자기력선 변화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막으려고 하는 거다. 방해하려고, 억제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연습 해봐야 되겠죠. 설정을 뭐하고 뭐가 있는 경우, 예, 코일과 자석이 있는 경우만 통합과학에서 다루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잘 봐라. 정리하면 이해되나? 이해되나?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누가 하나 있어야 된다. 코일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예. 코일을 세 번만 감을게요. 예? 알았죠? 됐어? 예. 이때 오른쪽에서 N극이 어떻게 한다?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지? N극 꺼져? 이거 아니야. 그래서 유도되는 게 똑같이 붉은색으로 할까요? 예. 유도되는 게 여기에 뭐가 생기고 N이 생기고 여기가 S가 생겨야 되니까 맞아? 이때 손을 이렇게 적어 놔주고 유도될 거 적어 놔주고 오른손을 이렇게 놔주면 되죠. 최소한 자지 않고 눈 떠 있는 사람들은 이해되나? 그리고 감수해요. 알겠니? 앞쪽으로 넘어오는 거네. 그래서 N극이 오른쪽으로 접근해 올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 말이죠. 찾아야 되는 거는 여기로 와서 이게 연결되어 있다면은 요렇게 전류가 흘러갔겠네요. 이래 되는 거지. 그지?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는 S극이 어떻게 되는 거하고 같은 거다. 멀어지는 거하고 같은 거다. 됐어? 한 번 더 해볼까? 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S극이 이쪽에서 접근해도 똑같은 결과죠. 반대편에서는 맞아? 또 N극이 여기서 멀어지는 것도 같은 결과네요. 됐니?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파란색으로 뭐 하자? 끝나서 그림. 이번에는 여기에서 N극이 어떻게 되고 떠나가고 S극이 이쪽으로 오고 맞아? 다 반대로 쳐주면 되죠. S극이 떠나가고 N극이 이쪽으로 접근하면 안 봐도 뻔하지. 전류는 반대로 이제 넘어가는 걸 거 아니야. 여기가 N이 되고 여기가 S가 되니까 이제 이래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전류는 이번에는 파란색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네. 맞나? 이게 279쪽에 있는 그림 4개 다 짬뽕 해가지고
응용까지 해서 확장된 거죠. 맞아요? 됐어? 졸라 간단하게 되지? 이 필기 방식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성된 것만 보면 졸라 복잡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린 순서에 맞춰서 완성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몸에 익숙해집니다. 알겠어요? 됐나? 요게 전자기 유도에 의한 전류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방향에 맞춰서 얘기를 한 겁니다. 됐나요? 쉽죠? 아, 쉽진 않다. 미안하다. 연습은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됐어? 시험 치면 다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그래. 이구도 안 났잖아. 그죠? 이거 하면 쌩 난리 칩니다. 예, 진짜 거짓말 말고 몸 비틀기 들어가고 이죠. 자, 그래서 280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80쪽. 280쪽에서 281쪽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발전기입니다. 뭐라고? 근데 발전기는요, 사실 뭐 내용상으로 뭐 크게 뭐 있는 건 아닌데 몇 가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발전기에 대한 게 281쪽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282쪽부터 283쪽까지가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얘기할 거는 한꺼번에 쓸게요. 예. 그러니까 발전 방식이 여러 개 있다라는 거는 뭐 얘기하라는 거하고 같은 거냐면 발전소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좀 알아달라 이 얘기예요. 발전기는 그게 이거죠. 이제 우리가 알았어. 뭘 알았느냐. 자,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 코일이라고 할까? 코일, 자석, 여기가 N극 됐어? 네. 그럼 여기 선을 칭칭 감아놓고 그죠? 여기서 이제 내가 전원 장치는 없고 여기서 전기를 생산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제일 좋은 거는 되게 졸라 먼 데서부터 다시 졸라 먼 데까지 계속 왕복 운동을 졸라 빠르게 하면 되잖아. 상식적으로는 그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동장치를 만들다 보니까 직선 왕복 운동이 생각 외로 어떻다? 어려워요. 비효율적이야. 왜요?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방향전환이 바로바로 반대로 할 때 엄청나게 많은 힘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생각한 방식이 뭐였냐면 코일이 이리 있잖아. 원통으로 만들어 놓고 얘를 주기적으로 돌도록 만들어줘요. 통과하도록.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코일을 약간 이렇게 지나가는 면에 회전축을 놔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중간에 끊어놔야 되잖아. 그게 또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원형을 이루어야 되는 건 누가 원형일수록 좋아? 코일이 원형이면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에는 코일 원형에다가 원형이 이 정도 된다 합시다. 됐어요. 둘레가. 여기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안에다가 뭘 넣는다. 자석을 넣어가지고 빙빙 돌리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됐니? 됐나? 그러면 이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숫자가 계속 어떻게 돼? 계속 바뀌는 상황이 되겠죠. 됐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뭐냐면 코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게 할 것인가. 그리고 꼭 자석을 움직일 필요 있어? 없거든. 코일을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코일의 모양이 뭐냐면 내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거를. 까먹었는데 모양은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면 대빵 알아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아이언맨 초창기 모델의 가슴에 박히는 아크 원자로 모양이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발전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 내가 이름 명칭을 까먹었어요. 그게 아이씨. 그러니까 영화상의 내용으로는 그거잖아. 안에 그게 실제로는 원자력 발전이잖아요. 걔는 맞아. 자체로 원자. 동력인데 그 안에서는 이제 전선이 코일이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뭔지 아시겠죠? 엔드게임의 마지막에 페퍼 포츠가 강물에 띄워 보내는 거 있잖아. 안 봤나? 네. 한 번은 아이언맨 1, 2에 보면 나와요. 알겠어요? 인피니티 워하고 거기서는 이거 툭툭 누르는 거 그거는 발전기 형태가 아니고 이제 우리 손을 떠난 거죠. 가상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상상 속에서나 있는 그게 만들어진 건데 내가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해온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석이 코일 안에서 돌건 혹은 자석 큰 거를 두 개를 맞닿아 놓고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코일을 빙빙 돌리는 방식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운동은 뭐를 선택했다? 회전 운동을 선택한 거예요. 뭘 선택했다고? 회전 운동을 선택하고 즉 코일이나 자석의 결합체인데 둘 중에 한 놈이 뭐하고 있다? 회전하는 방식. 그거를 결국 발전기의 구조는 뭐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거를 터빈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네, 됐어요. 그래서 그게 281조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터빈이 뭡니까 하면 뭐야? 코일과 자석의 복합체로서 됐어. 둘 중에 한 놈이 뭐하고 있다?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자기력선의 변화를 일으켜 전자기 유도를 일으켜서 그 근처에 있는 그 구성하고 있는 코일에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됐나? 그럼 아무래도 발전기는 구조의 특성상 터빈의 구조적 특성상 어떤 전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한 번은 N극이 접근하고 N극이 접근했다가 멀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멀어진과 동시에 누가 오고? S가 오고 맞아? 180도마다 바뀌잖아. 그래서 터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전류는 무조건 무슨 전류다? 교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전자기기에 보면 DC, AC 이렇게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전류를 영어로 currency라고도 하죠. 흐름이니까. 그 다이렉티브 커런시, 직류, 그거는 뭐냐면 건전지예요. 뭐라고? 건전지는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교류는 한 번 이래 돌았다가 한 번 이래도 왜냐하면 그 도는 방향에 따라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전류는 배터리를 쓰는 거면 직류고요. 콘센트를 사용하면 전부 교류입니다. 됐어요? 그럼 머릿속에 이래 의문 좀 안 되나? 의문 안 드나? 씨발 내만 드나? 미안하다 씨발. 됐죠? 그러면 인간이 이제 생각한 게 이거예요. 터빈만 있으면 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럼 결국 이거예요.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이라는 거는 뭐를 묻는 거지? 누가 터빈을 돌릴 거냐? 됐나? 그럼 이래 된다. 잘 봐라. 무조건 발전소는 뭐는? 발전소는요. 일단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 때려쳐 죽여도 무슨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네. 맞아? 그러면 발전소에 뭐라고 하는 거는 종류라고 하는 것은 이때 누가 운동 에너지를 일으켜 주느냐 이 말이지. 무엇을 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느냐 이 말이죠. 됐습니까? 됐어? 여기서 잠깐 유일하게 이 방식을 벗어난 발전 방식이 하나 있어. 그거부터 따지고 가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터빈을 쓰지 않는 유일한 발전 방식이 하나 있어요. 뭐죠? 무슨 발전? 태양광 발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발전소는 이 방식인데 예외가 딱 하나 있는 게 예외가 무슨 발전? 태양광 발전이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의 원리는 뭐냐면 원리가 있어요. 광전 효과라는 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됐나요?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주제가 광전 효과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상대성 이론 때문에 받았다 그러는데 상대성 이론은 당시에 그걸 심사하는 인간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못 줬어요. 알겠어요? 이해했는 것만 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발전소는 전부 뭐? 어쨌든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져. 그럼 누가 터빈을 돌려줄 거냐 이거지? 말로 할게. 뭐라고? 쓰기 귀찮아. 알았어? 고전적인 것부터 할게요. 가장 고전적인 게 화력 발전이죠. 화력 발전은요. 단계별로 다 따지는 게 제일 좋아. 화력 발전은 뭐를 때우나? 석탄 때워요. 알겠어요? 최근에 안 좋은 일도 많았죠. 거기 이제 비정규직 그 알바생이 죽었잖아요. 예. 자, 석탄은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 태웁니다. 연소합니다. 열 에너지. 열 에너지를 통해서 물 분자의 증기 상태 변화에 쓰입니다. 뭐에 쓰인다고? 그래서 수증기 압으로 뭐라고? 즉 수증기 압력에 의한 운동 에너지 됐어? 로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전기가 생산되는 방식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와 비슷한 방식 태양열 발전. 태양열은 태양의 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다시 물을 끓입니다. 그래서 물의 상태 변화를 일으키고 증기압에 의해 운동 에너지가 변환되는 겁니다. 됐어요? 터빈을 돌리는 거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뭐라고? 우리 뒤에 가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쓰는 원자력에서 핵 반응은 핵 분열 반응만 씁니다. 뭐라고요? 핵융합은 원리는 알고 있으나 구현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구현이 안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왜 그죠? 아니 1학기 때 배운 걸로 아니 뭐? 온도를 확보를 못해요. 알겠어요? 핵융합의 가장 기본이 뭐고? 가장 기본적인 핵융합 반응이 뭐고? 수소 4개 합쳐져서 헬륨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게 시작되려면 몇 도가 돼야 된다고? 그렇죠. 1000만 도 넘어야 되죠. 1000만 도를 구현도 안 될 뿐더러 구현이 됐다 하더라도 뭐가 필요해? 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공간 아니면 뭐 그 엔진이 될 만한 어떤 뭐 통이 있어야 되는데 1000만 도를 버텨? 1000만 도면 지구가 녹아요. 아니 뭐 그냥 지구 전체가 충분한 열량이면 지구 전체가 증발해버리는 온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하죠. 다른 방식이 뭔데? 됐어. 넘어가. 미안해. 나중에 얘기해줄게.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우리가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반응만 하는 거다? 핵 반응 중에. 핵 분열 반응만 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원자력 발전은 뭐? 원자로에서 방사성 붕괴 원소라는 게 있어요. 방사성 원소. 원래부터가 이 원자 상태가 안정 불안정. 졸라 불안정한 새끼인 거예요. 그래서 늘상 이게 방사능이 나와. 그래서 얘를 잘 들어. 분열을 가속화시켜 주는 거예요. 됐니? 잘 들어. 이 가속화를 순간적으로 일으키면 이게 원자탄이야. 핵폭탄이야. 알았어? 그럼 원자력 발전소는 핵폭탄보다는 어떻게? 느리게 해서 그럼 어느 정도까지 느리게 해줘? 물을 끓일 만큼. 알겠습니까? 뭐를 끓일 만큼? 그러면 똑같네. 원자력 발전이라는 거는 무슨 에너지에 의해서? 핵 분열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무슨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상태 변화시켜서 증기압 만들어서 터빈을 돌린다. 이래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나? 네. 그 다음 또 뭐 있죠? 수력발전소는 어떻게? 이거를 굳이 막 근원적인 것부터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나중에 수능에 시험 문제 냈어요. 그래서 대박을 쳤는 문제가 있어요. 알았어? 어떻게 되느냐? 수력발전소는 댐으로 물의 수위를 다르게 해놨죠. 네. 맞아? 그래서 이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뭐지? 위치 에너지 또는 포텐셜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가 뭘로 변하노? 운동 에너지로 변하면서 그 밑에 터빈을 돌린다 이거잖아. 이걸 근원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노? 누가 물을 그만큼 올려놨을까? 강물이 흘러서. 강물은 어디서 오는 건데? 태양 에너지. 산 위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야. 그럼 산 위에 있는 물은 어디서 나온 건데? 산 위에, 그럼 산마다 위에 전부 다 샘이 다 있나? 아니죠. 비가 와서. 예, 비가 오는 거죠. 비는 어디서 오는 건데? 물이 증발해서. 증발해가지고 대부분 구름의 정체는 바닷물이 증발한 거죠. 그래서 에너지 근원은 누구다? 태양.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진, 조력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전부 태양 복사 에너지다. 됐나? 그래서 에너지 변환으로 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 물의 상태 변화, 또 상태 변화. 맞아요? 왜냐하면 물, 수증기, 응결, 그 다음에 물 상태에서 이제 뭉쳐져서 그 안에서 사실 운동 에너지 변환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떨어지죠. 그럼 얘도 뭐야? 위치 에너지였다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흘러가서 고이죠. 위치 에너지가 댐에 차면 찰수록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나? 커집니다. 맞아요? 그러다 댐 수문을 개방하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또 뭐 있죠? 조력 발전, 조류 발전 이런 거 있어요. 그거는 조석 현상이 확연히 드러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일단 그건 그 정도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풍력은 바람으로 프로펠러 돌려가지고 대놓고 터빈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바람 때문에 바닷물 표면에 뭐가 생기지? 파도가 생기죠. 파도가 들어올 때마다 터빈을 때릴 수 있도록 그걸 파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또 그 다음 물 끓이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시열 발전. 예, 마그마 근처에다가 물그릇 놔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지금 얘기했는 게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됐니? 요게 에너지 전환이라는 측면과 함께 뭐라고? 에너지 282쪽에 있는 그 그림 회복이라는 거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걸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려면은 몇 페이지로 나중에 돌아가셔야 하면은 262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가서 또 한번 좀 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262쪽은 제가 지금 크게 주제를 좀 정해서 나가는 거라서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262쪽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질문? 다음 시간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284쪽, 그러니까 다음 시간 물리를 하면 284쪽을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전류의 열작용입니다. 뭐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전기, 저항, 전류 관계 했던 거 있죠? 전력, 전력량 뭐 이딴 거 나옵니다. 됐니?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질문? 네, 수고 많았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